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퍼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그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2021년 제12회 읽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박서련 작가님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 소설 정말 독특해요. 제가 게임 좋아하거든요. 네. 게임을 정말 많이 사 모으고 많이 진짜 한때 뭐 중독일 정도로 미친 듯이 했죠. 거의 몇 년 동안 음, 그랬었는데 여기 이 게임이 직접 이 소설이 직접적으로 롤 혹시 해보셨나요? 네. 네, 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너무 반가웠고 음, 이런 시도 저는 환영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그 히오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언젠가 내가 이 게임을 바탕으로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 실제 거기 나오는 뭐 캐릭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게임 내에서의 그 어떤 관계들, 게이머들 간의 관계들 쓰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이분 박선현 작가님은 이런 식으로 게임을 주제로 해서 뽑아내시는 게 정말 저는 감탄했어요. 이 주제 의식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스토리가 어떠냐면 네. 어 그 애 엄마죠.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엄마인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세요. 이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아이가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처음에 그런 엄마의 고단함을 잘 드러내는 어, 애기 뒷바라지하면서 그런 소설이구나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후반에 가면서 어, 애가 이제 게임을 못하니까 게임을 잘하게 해주려고 엄마가 그러면 게임 마스터가 돼야겠다 해가지고 그 과외 선생님도 게임 과외 선생님 데려오잖아요. 처음엔 남자 선생님 왔는데 이 남자 선생님이 좀 이상한 사람이어가지고 성추행도 하고 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여자 선생님 모시고 오죠. 그래서 여자 선생님한테 게임을 배워가지고 정말 게임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롤에서 너무 잘하게 돼서 그 아이가 이제 학생회장 선거에 나가려 그러니까 그 라이벌 같은 애가 있죠. 그 라이벌과 엄마가 이제 대리 게임을 해가지고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라 참 그 게임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되게 좀 모욕적인 단어로 쓰이나 봐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되게 충격적이죠. 게임 내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런 걸 정말 잘 표현한 소설 아닌가. 혹시 파우스트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게임을 예전에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RPG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AOS 게임도 많이 이제 한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하다. 이런 소재가 굉장히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네. 어떤 소재를 잘 안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왜죠? 요런 이야기는 사실 이제 좀 소품 같은 느낌이라서 소품. 사실 이것도 인간이 사는 현실이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인생은 게임이다. 그리고 그 게임을 하는 어떤 뭐 친구들이나 어떤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현실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어른 세계로 진입할 때도 그런 게임 등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평등이나 격차나, 혹은 내가 우월 의지를 갖겠다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그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게 너무 계륵이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소재가 계륵이다. 정말 와닿았네요. 이걸 쓰면 이 게임을 하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이긴 하거든요. 한 번쯤은 다뤄볼 만한데
그냥 다루자니 이게 좀 더 이게 좀 뭔가 거시기한 부분이 있고 어떤 건지 좀 알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네. 저는 박서련 작가님이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 잘 이 소재 자체를 잘 살린 거 아닌가. 단지 게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교육 얘기도 가지고 오고 이 안에 이제 게임을 뭐 소재로 이 세계를 좀 은유한다든지 이 현실을 정말 잘 쓴 것 같아요, 세련되게. 음. 그리고 제목도 의미심장하죠.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근데 여기서 이 소설에서는 이 당신을 계속 지칭을 해요. 이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나 학교 안 가." 쿵쿵거리는 아이 발소리에 이미 놀란 채로 마중을 나왔던 당신은 엄마를 지칭하는 것 같죠? '내가 엄마구나.'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어 "내 방에 막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지승아 엄마 아직 안 들어가서 봐." 당신은 문지방에 올라갔던 한쪽 발을 슬며시 뒤로 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자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지칭을 해요. 내가 엄마가 돼 버리는 독자가. 어 이 2 인칭 서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셨나요? 당신이라고 계속 지칭한단 말이죠. 여기서는 그래도 다른 어떤 지점과는 뭐 좀 다르게 좀 이렇게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당신이라는 어떤 2인칭 화자를 호명하는 다양한 소설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면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다 이제 사실 대놓고 이제 2인칭 화자를 맞네. 그 소설 고두 생각나네, 고두. 네. 그런 것도 이제 아주 생각이 많이 나지만요. 여기서는 왜 티 나지 않게, 그것도 과도하지 않게 잘 들어갔고, 심지어 이제 엄마라는 어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30대 40대 연령대의 어떤 아이를 가진 엄마라는 낯선 화자가 등장함으로써, 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의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이렇게 뭐 약간 이질감을 느껴질 수 있는 거를 조금 잘 처리했다. 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음 근데 2 인칭의 서술에 대해서 어 맨 뒤에 해설에서 인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참 와닿았었거든요. 찾을 수가 없네. 좀 혹시 이 소설을 보면서 좀 와닿았던 문장이 혹시 있으실까요? 좀 읽어 보고 싶다 이런 아무래도 뭐 이제 중간에 계속 이제 아이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못하면 어때? 못할 수도 있지. 뭐 게임이 그거 하나만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 뭐 음. 잘하는 거 많잖아. 뭐 엄마가 맛있는 것도 사 줄게." 이런 어떤 되게 이제 모성애, 음. 사실 이제 이런 모성애와 남편도 이게 게임 회사에서 이제 한국 지사를 두고 있고, 어 이제 그 엄마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하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할 수 없는 것도 웬만하면 해 보려고 한다." 이 가시고기 같은 이 모성애,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의 모든 자신의 인생을 몰빵을 하는, 정말 이런 모성애가 너무 잘 인상에 남고요. 뭐 이렇게 뒤에 뭐 느긋막 어쩌고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키치적인 게 좀 신조 이렇게, 예.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엄마 욕을 이제 뭐 많이 이제 거기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요즘에 게임을 할 때 예예. 뭐 채팅을 아예 끄고 하거든요. 너무 진짜 저급해서 그 문화 자체가 뭐 당연히 뭐 게임은 어린애들이 많이 하기도 하고 물론 인제 나이 많은 20대 30 대도 하긴 하지만 주로 10 대가 많거든요, 게임이. 저는 예전에도 떠올려 보면 뭐 게임뿐만 아니라 그냥 전 남중 남고 나왔는데 네. 애들이 꼭 욕을 할 때 그 아빠 욕을 안 해요. 엄 엄마를 데리고 와서 "야 너네 엄마 걸고 뭐 너 거짓말하면 야 엄창 찍어 봐." 이 엄창이 인제 엄마 창녀거든요, 그 뜻이. 항상 인제 "엄창 찍어 봐." 뭐 거짓말 아니면 네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엄창 찍어 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애들이. 저는 그런 거 한 적이 없지만 근데 왜 하필이면 아빠도 아니고
왜 엄마를 뭐 창녀라고까지 하면서 그, 그 여성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비하를 서로 그러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 네. 아무래도 뭐 가장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상처를 입히는 게, 뭐 옛날에도 뭐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를 고문하는 것보다 어, 가족을 데리고 와서 고문을 어,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더 어, 괴로움을 느끼고 더 상처를 느끼고, 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고문해라, 가족을 고문하지 말고 내 앞에서,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뭐 어린애들한테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이제 너무 못하니까, 그리고 쟤 때문에 지니까 이제 뭐 짜증이 나서 이제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저는 롤 경기 볼 때도 이거 채팅을 전혀 안 보고요. 아, 그리고 그죠. 경기, 네, 롤을 할 때도 이제는 뭐 채팅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인내심의 어떤 수양으로 삼아서 정말 애들이 막 이렇게 막 엄마 찾고 막 아빠 찾고 뭐 어디 뭐 할머니 찾고 너 할머니 리신이냐 막 이렇게 막 놀릴 때, 와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인내심의 어떤 수양으로서, 아 그냥 이렇게 묵묵히 그냥, 음, 어 아예 그런 말에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그러니까 음, 저도 이제 막 채팅을 막 이렇게 화나서 치고 있으면은 이게 컨트롤이 어, 이제 안 되거든요. 맞아, 맞아. 이거 화가 나서, 어, 그리고 그 라인은 안 가게 되고 어, 괜히 짜증이 나서 더 맞아, 망치게 돼요, 게임을. 맞아, 맞아. 그냥 그거를 다 무시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해. 예.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망쳐도 그걸 복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은 뭐 게임 끝날 때까지 망하고 그냥 음,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아,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인내력 수양도 안 하고 있지만 사실 음, 채팅을 안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예전에 게임을 참 과도하게 했던 입장으로서, 이게, 아니, 게임은 솔직히 즐거우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내가 즐기려고 하는 게 게임이죠. 쉬려고 하는 거고. 근데 게임하면서 스트레스 더 받는 경우가, 그런 좀, 게임을 일부러 트롤들 있잖아요. 일부러 게임을 망친다든지, 아니면 욕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보면 또 괜히 또 나도 화내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를 더 받는 상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사태가. 아, 이건 아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소설로 다시 돌아와서 네, 이 이야기를 좀 하면, 이, 이 엄마의 아이는, 그 지승이라는 아이는 3학년 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어, 뚱뚱하다는 이유인데, 키 크는 한약을 지어 먹인 것이 원인이라고. 근데 크라는 키는 안 크고 살만 오른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애들이 돼지라고 막 놀렸던 거죠. 그래서, 음, 이제 가해 학생 부모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든 이 왕따 문제를 해결하려고 담임교사 찾아가서 백화점 상품권도 주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왕따 이게 따돌림 시즌 2가 시작되었다. 사과받은 이후부터. 그 전에는 아이를 놀리려고 최소한 말은 걸던 아이들이, 이후로는 아이를 투명 인간처럼 못 본 척했다. 학교에 항의를 해봤지만 그럴수록 역효과가 났다. 자, 이 나이 또래 애들은 어떻게 부모가 다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서로 왕따 시키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부모가 너무 또 이렇게 하면 또 애들이 또 놀리죠. 그거에 대해서 애들이 영악하니까. 그런 걸 정말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애를 어떻게든 내가 잘 이 케어 해주겠다. 근데 애가 엄마 뜻대로 안 살죠. 음, 그게 안 될 뿐더러 이번엔 뭐 때문이야? 엄마가 가서 한마디 해줄까? 뭐 이런 이런 얘기. 애들이 나한테 게임 존나 못한대. 나랑 못 놀겠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몰라서 미안해. 엄마가 알아서 해볼게. 응? 이런. 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하죠. 이 엄마는. 그, 그래서 과외를 시키려고 해요. 과외지 뭐 하면서.
반려견 미용법 과외도 받는 시대인데 게임 과외라고 못 받을 거 없잖아? 어, 그래서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그래서 남자 과외 선생님이 와요. 자녀분이 프로게이머를 지망하나요? 하면서 K대생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 남자애가 게임 못하면 아무래도 또래 집단에서 발언권이 약해지죠. 남자애들은 서열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요새 애들은 치고받고 하지 않아요. 게임 실력이 서열을 결정하죠. 솔직히 페이커가 연예인급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연예인처럼 잘생겨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요새 대한민국 10대, 20대 남자들은 다 페이커를 숭배한단 말이에요. 왜냐? 단순해요. 게임을 잘하니까. 그게 다예요. 연봉 높지, 여자들한테 인기 많지, 무엇보다 퍼포먼스 자체에 뭐라 표현하기 힘든 매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스포츠 선수랑도 비슷하죠. 괜히 게임을 e스포츠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죠. 혹시 K대생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십니까? 뭐,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이 가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따지면은, 조금 뭔가 뭐 유치한 어떤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사실 게임 말고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실. 음, 어떻게 보면은 프로게이머가 안 되면은 그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건데, 음, 기본적으로. 근데 실제 게임을 근데 한다고 해서 뭐 다른 어떤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예, 둘 다 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게임을 통해서 사실 배우는 거가 있다면,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프로슈머가 될 수 있다면 뭔가 그 게임을 안 해 봤으면은 저희가 게임 개발자도 당연히 못할 테고 시나리오도 못 쓸 테고 게임의 어떤 그런 방식이나 보드게임이나 다양한 어떤 게임의 어떤 유희를 또 나중에 이제 개발해 보지도 못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뭐 당연히 뭐 게임의 어떤 이 콘텐츠나 앞으로의 어떤 미래의 전망을 보면은 뭐 길은 좁지만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자기가 넷마블 음. 좋아하면은 넷마블 가면 되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쪽 네. 이 K대생이 근데 이 엄마한테 찝쩍거리는 본심을 드러내는데 튜토리얼이 진행되는 동안 K대생은 계속 당신 옆에 부터 마우스를 그 위에 얹은 당신의 손을 조작한다 하면서 은근히 이제 터치를 하죠. 어, 배 집어넣으시고 하면서 당신의 배에 손을 얹어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당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K 대생은 능글능글 웃으며 도리어 당신에게 묻는다. 이상 행동을 보이는 쪽은 자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듯이. 아, 이것도 이 사람도 되게 영악해요. K 대생도.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당신이 튜토리얼 스테이지 두 번째를 시작하려는데 K 대생이 왼팔 꿈치를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며 당신의 가슴을 건드린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K 대생은 양손을 들고 어깨를 으쓱하며 웃어 보인다. 운동선수들이 파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 짓는 표정이다. 그 얼굴이 가증스럽다. 당신의 눈에는 그의 속내가 훤히 보인다. 너는 내가 세상이 만만하겠지? 네가 그런 표정으로 무고를 주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믿어주고 상대 여자가 나쁜 사람이 되곤 했겠지. 그러니 세상 물정 모르는 듯이 보이는 가정주부도 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당신은 그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 그에게 겁을 먹거나 말려들기에는 당신이 너무 어른이다. 이만 가주세요. 네, 아직 가르쳐 드릴 게 많은데요. K 대생은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싱글댄다. 너한테 배울 거 없으니까 나가라고. 어. 근데 아래 문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과외를 받을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 과외생이었다면, 만약 당신이 지금 10대였다면, 당신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찌할 바를 몰라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 점을 후회한 나머지 아무 일 없었던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이미 당신이 성장하면서 겪어온 과정이었다. 당신은 당신이 착각하거나 오판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상대에게 멈추라고 말할 수 있다. 바로 방금처럼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어쩌면 운이 좋았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제 결혼까지 한 여성이고 상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인기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왜소한 체격인데다 잃을 것이 많은 명문대생이다.
당신이 그를 제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또한 한 번의 승리로 그간 당신이 겪은 상황들이 극복되지는 않는다. 자, 이 부분들이 결국 성추행에 대해서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이거 분명히 이거 신고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경찰에. K에 대해서 요즘에 이런 거 인제 뭐 유튜브에도 뭐 인제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좀 그냥 돌려보내는 식으로 했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 나온 묘사도 참 좋았다고 봐요. 결국 인제 성추행이나 어떤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었구나 작가가. 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게임 가르치러 왔다가 이렇게 성추행하고 저는 가 버리는 저는 이 뭐 K대생. 이 K대생이 만약에 이런 인성이라면 그 대학교는 아마 이 K대생의 소나기에서 아마 파탄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뭐 저는 이게 뭐 감히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아니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이렇게 그렇죠. 이게 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원래. 근데 이런 사람이 있겠죠. 있긴 있을 겁니다. 음음. 물론 이게 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인의 어떤 느낌이 들면은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손도 잡고 뭐 당연히 뭐 그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겠지만 이거는 그냥 대뜸 그냥 처음 처음부터 보는데 예. 뭐 처음 보는 아줌마를 이 이러면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까 얘는. 걱정이 바로 뭐 이 되는데. 감옥이죠 뭐. 참. 음. 어쨌든 다음을 읽어보면 어쨌든 그 K 대생은 갔고 "이번에는 여자 선생을 알아봐야겠어." 그래서 여자분을 모셔요. 근데 이분 되게 좋은 분이죠. 이 여자 S 대생 여자다. 다이아 리그 계정을 보유한. 어 근데 S 대생 이 여자분은 정말 좋은 선생님인 게 인제 이 엄마한테 말하죠. "저는 선생님께 게임을 가르치는 일인 줄 알고 왔는데요." "제가요? 제가 왜? 게임이 애들 일이라고 하셨으면 어른 강사를 왜 구하세요?" 어 무슨 말씀이신진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선생님께서 게임을 이해하셔야 아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한테 게임을 가르치고 싶으시면 선생님께서 저에게 배우신 다음에 아이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낫다고 봐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아이 생각하면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아이가 부모님이 모르는 게임을 더 잘하게 돼 봤자 부모님하고 거리감만 생기거든요. 저는 게임 같은 건 소질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한번 배워 보세요. 오늘은 면접 겸 시범 과외라 페이도 안 받을 거예요. 정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음부턴 자네분하고 제가 직접 만나면 되죠." 그래서 인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너무 잘해요. 이 엄마가 게임을 너무 잘해요. 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칭찬을 듣죠. 아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다. 그동안에 인제 이 엄마가 받았던 칭찬은 "아 피부가 좋으시네요." 뭐 "손가락이 예쁘시네요." 이런 피부과나 네일숍에서 듣는 칭찬과 달리 방금 들은 칭찬은 당신의 몸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해낸 일에 대한 것이다. 이 말도 좀 의미심장하죠. 음. 이런 게임을 AOS라고 해요. 롤이나 도타나 히오스 같은 게임. "그게 뭔데요?" 뭐 이렇게. 롤도 안 해 보셨어요?" 하면서 "선생님은 기본적인 동체 시력이나 방사 신경이 좋아서 크게 가르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미니맵 보고 게임 흐름 판단하는 법을 익히고 아이템 트리만 외우면 금방 느시겠어요." 제가 소설에서 이런 문장들을 보게 될 줄은 너무 몰입해서 봤고요. 저도 뭐 롤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희 애보다 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게임은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랑 비슷해요. 책상 위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다 명문대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하게 되는지를 최대한 빨리 습득하는 게 중요하죠. 선생님은 조금만 더 하시면 금방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게임에 대한 이 경지를 보여주는. 저도 오랜 시간 한 게임을 히오스를 했지만 이게 무조 이게 무조건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티어가 오르려면 특정 그 있잖아요. 그 트리 뭐 아이템 트리 같은 것도 있고 어떤 스킬 트리 같은 것도 있고 다 이미 이제 좀 그런 검증된 루트가 있고 게임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해야 이제 좀 상위 티어로 갈 수 있는 건데 자기 멋대로 한다고 게임이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잘하는 건 또 다르니까. 혹시 그 파우스트님은 롤에서 어느 어 얼마나 그 최고 올라갔던 티어가 어디까지 올라가셨나요? 뭐 전에 이제 그 친구랑 내기해서 네. 뭐 너는 뭐 골드 안 될 거다 해서 실버에서 이제 골드로 이제 바로 그냥 5일? 5일 만에 이제 실버에서 골드 찍고 그리고 내기를 이제 한 거를 다 받았어요. 이제 어, 스킨을 받았는데 이제 한 명당 하나씩 받았으니까 한 네다섯 개? 세네 개인가? 아무튼 세 개인가? 스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골드 찍은 이후로 그냥 예전에 이제 미친 듯이 했던 거는 이제 그 조타나 히흡스나 이제 그거 이전에 네. 이제 카오스라는 그 맞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그거를 미친 듯이 했었고 어, 그때 이제 AOS의 모든 것을 맛보고요. 이제 RPG는 던파로 이제 모든 것을 맛보고 아, 그리고 물론 이제 경매 시스템이랑 이제 뭐 강화나 이제 음, 도박이나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던파해서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다 해봤고 와, 그리고 이제 그 AOS는 그거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FPS는 이제 예전에 울펜슈타인 울펜슈타인 알죠? 음, 그거를 이제 한창 이제 형이 이제 그걸 사와서 이제 많이 했는데 뭐 하루에도 뭐 FPS는 그걸로 이제 다 해볼 만큼 음, 진짜 뭐 하루에 뭐 10시간, 어, 12시간 이렇게 해볼 만큼 맞아요. 다 해봤죠. 오, 이렇게 다 해보는 게 사실 저는 이게 필요해요. 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게 어느 하나에 진짜 하나에 딱 미치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되게 이제 사람이 생각이 음, 진짜 거기에 몰입이 돼서 맞아요. 완전히 빠져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올라갈 수 있을까 막 그쵸. 완전히 그냥 두뇌를 그냥 혹사를 시키거든요. 음, 24시간을 아, 아니, 예. 진짜 저도 다 해봤지만 AOS, RPG, FPS 이게 게임의 대표적인 장르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 그러면 AOS 좀 어떤 철학 같은 것도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이 궁금한 게 AOS를 하시면서 AOS는 솔직히 팀 게임이기도 한데 AOS의 최대 매력은 뭘까요? 이게 다 이제 어떤 쾌감의 어떤 종류가 있다면 음, 뭐 FPS는 이제 뭐 11킬 이제 계속 12킬, 13킬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기관단총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이제 헤드샷을 이렇게 막 아, 쓸 때 쓸어버릴 때 이렇게 한 혼자, 바퀴. 예. 아, 그럴 때 이제 쾌감이 엄청난데 AOS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그죠, 그죠. 이제 펜타킬 그거 예. 내가 다, 혼자서 예. 어, 그 혼자서 엄청 커서 3대1 막 4대1을 혼자서 딱 이겼을 때 그 쾌감. 맞아. 롤은 그게 되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탑도 많이 가고 이제 정글도 가긴 했지만 사실은 원딜이 음, 나중에 이제 초반에는 엄청 약하지만 어, 맨 마지막에 제일 강하거든요. 원딜. 음, 그래서 원딜을 많이 했죠.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롤 좀 이런 얘기 했었는데 다시 소설로 가서 그래서 뭐 근데 엄마가 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어 계속해요 게임을. 딱 한 판만 더 하고 자자. 당신은 다짐했다. 한 판만 더 해서 이기고 이긴 기분으로 자자.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만 져버렸다. 모르긴 몰라도 당신 탓이 아니라 같은 팀 플레이어 하나가 상대편에게 자꾸 물린 탓인 것 같았다. 두 판을 더 하고서야 승리를 거뒀다. 팀 운이 좋아 쉽게 이긴 것은 좋았는데 평균 플레잉 타임이 못 미치는 15분 만에 이겨버려서 그런지 이기고도 영 개운치가 않았다. 그래서 한 판 더 했다. 이 판 역시 이기긴 했는데 갈증이 났다. 결국 컴퓨터를 끈 것은
눈이 뻑뻑해서 잘 감기지도 잘 떠지도 않을 즈음이었다. 이제 새벽이 됐죠. 자, 게임을 끄고도 눈앞에서 당신의 챔피언이 오락가락해서 당신은 자주 눈을 비볐다. 아마 박선은 작가님도 롤을 좋아하시나 봐요. 직접 해보신 것 같은데 하루 6시간씩 했는데 벌써 경험치가 이 정도면 많이 이기신 것 같네요. 어, 오늘은 저랑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그래서 같이 팀을 먹고 PC방에서 한 거죠. 당신과 여자는 무적이다. 여자는 다양한 캐릭터를 플레이하며 당신과 짝을 맞춰주고 당신도 여자가 추천해주는 캐릭터들을 차례로 플레이하며 당신에게 가장 잘 맞는 캐릭터를 찾는다. 연승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게 그냥 이기고 끝이 아니에요, 이 소설이. 그런데 해지가 누구예요? 전 이거 몰랐어요. 해지가 누구예요? 근데 당신은 게임을 하던 중에 상대가 부른 이름에 대해 묻는다. 생기가 돌던 여자의 얼굴이 딱딱해진다. 그거 안 좋은 말이에요? 사람 이름이 어떻게 안 좋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운전 못하는 사람한테 김여사라고 하잖아요. 해지도 그런 말이에요. 게임 못하는 사람한테 너 여자냐? 라고 묻는 대신에 그냥 여자라고 단정하고 흔한 여자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여자는 게임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남자여도 상관없어요. 여자처럼 못하는 말이니까 모욕감이 배가 되죠. 이런 해지라는 은어를 사용해서 모욕감을 주는 너 해지냐? 뭐 이런 식의 놀리나 봐요. 저는 전혀 이런 문화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이아와 챌린저의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주죠. 별 차이 없어요. 그냥 줄서기예요. 다이아 리그가 상위 0.1%에 드는 플레이어인데 그중에서 500등까지가 챌린저에 해당돼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다이아 챌린저. 음. 저는 이 게임 입문하고서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게임 중에 누가 해지 소리를 꺼내면 그게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거. 다음 판에서도 여자는 게임을 말 그대로 찢어버린다. 음, 이런 거죠. 그래서 당신은 레시피를 외우듯 아이템 트리를 외운다. 한 달이 지나자 당신의 실력은 팀원이 그리 따라주지 않아도 당신 자신의 힘으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이런 것을 캐리라고 한다고 여자가 일러주었다. 근데 아이가 와서 나 회장 선거 안 나가 이 폭탄 선언을 하죠. 근데 엄마가 그 지승이 대신에 엄마가 게임해 줄게. 그 아이를 이기기 위해서. 엄마가 경원이를 어떻게 이겨? 엄마 게임 잘해. 응. 결심대로 당신은 경원을 완전히 발라버린다. 발라버려요. 근데 이 애가 야 돼지승 너 대리 쓰냐? 하면서 이렇게 채팅을 치죠. 음.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나는 지승이 엄마거든.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XX로 떠요. 엄마 자리에. 아니 채팅창에 욕 치면 블라인드 처리되잖아. 그건 엄마도 아는데 엄마가 욕이니? 욕으로 쓰니까 블라인드 되지. 엄마가 욕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NGUM이란 느그 엄마 뭐 이런 너희들 정말로 엄마를 욕으로 쓰니? 당신의 아이디는 여자가 설정해준 그대로 친구가 아닌 플레이어와의 채팅을 차단해 두었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욕이 돼요. 당신은 계속해서 대화창에 엄마를 입력한다. XXXX. 아이가 당신의 손목을 잡는다. 엄마라고 그만해. 계속 욕 쓰면 아이디 정지 먹어. 엄마가 왜 욕이야? 내가 네 엄마인데. 뭐 이러면서 소설이 끝나죠. 예. 이 뒷부분이 참 씁쓸해요. 예, 엄마가 뭐 게임 잘해서 결국 다 이겼다 이런 스토리는 아니고 이긴 이겼는데 아까 해지란 단어, 해지와 엄마가 욕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묘하게 페미니즘적인 소설이에요. 남녀 차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게 게임이 하나의 익명성의 장이잖아요. 음, 그리고 뭐 스트레스를 이제 푸는 도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욕을 하면은 사실
풀리는 거는 자신이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이 이제 뭐 스트레스가 푸는데. 아무튼 이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제 게임의 어떤 여기서는 이제 뭐 엄마의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엄마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남자애들이 좀 이상한 남자애들 그리고 좀 유치한 어떤 나중에 이제 그 아이는 뭐 안 낳을 거야 뭐 해장 선거 뭐 그리고 너 뭐 나중에 늙은마 뭐 해지 뭐 이런 거를 뭐 당연히 이제 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보면은 이제 재밌기도 하고 이 정도의 어떤 생태계가 게임에서 계속 이제 이루어졌다는 게 사실 예전에도 있었고 뭐 재밌기도 한데요. 이거를 이렇게 게임의 그 현실을 비유하자면 어떤 그런 어떤 느낌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그 익명성의 어떤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만나는데 나중에 뭐 이 그 뭐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고 아이도 그 우연하게 어떤 장소에 만난다거나 근데 이제 게임 얘기를 하다가 실제 어떤 얘기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게임에서는 되게 막 잘난 척하고 막 그 방구석 여포였는데 음음. 실제로 실제로 보니까 그럴 수 완전 있죠. 완전 그냥 뭐 착한 뭐 아이였다. 음. 아니 뭐 그런 거 막 옛날에 인터넷 유머 있었잖아요. 막 음음음. 서로 이제 막 현피 뜨자 막 이렇게 하다가 실제로 봤는데 초딩이고 초딩. 그래서 국밥 그럴 그냥 수 한 있겠네. 그릇 그럴 수 있겠네. 예. 국밥 한 그릇 그냥 먹여서 보내고 뭐. 음. 근데 어떻게 이제 또 생각을 해 봐도 이게 소재를 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쉽지 않은 게임이라는 게 자 해설을 잠깐 보면 김건영 평론가님의 해설인데요. 그러나 당신은 남성 청소년의 주체화가 젠더적 위기화와 엄마인 당신을 직접 겨누는 여성 혐오를 동반한다는 것까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영리한 아들들은 권위에 저항하기 위한 자원으로 자신의 젠더 권력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성 주체가 되면 적어도 여성인 성인에게는 맞설 수 있다는 위기를 배운 것이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기에 유독 여성 퀴어 혐오가 거세지는 것은 그 시기가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다른 사람을 배치하면 된다는 간단한 원리를 터득하는 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 거죠, 철학적으로. 공감을 하고 여성과 퀴어를 혐오해 버리면 그 어렸을 때 내가 나의 지위가 높아지니까 아래에 이런 또 문장도 있어요. 교과 교육이 기성사회의 젠더적 위기에 대한 정보를 누락하고 그 사회를 평등한 경쟁의 세계로 제시하기에 생기는 간극이다. 이는 가장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교과서의 서술이 실은 가장 중립적이지 않음을 드러낸다. 교과서가 좀 기계적인 중립이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안온한 성장에 힘쓰는 동안 여성 청소년은 자신의 젠더를 가능한 한 중화시키고 키워와 장애인, 이주민 등의 소수자 청소년은 침묵과 인내를 내면화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성년이 된다고 해서 이들이 서로를 동료 시민으로서 대하는 법을 터득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전 좋았었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요것도 인제 240줄 주석으로 달린 문장인데 현실의 젠더 섹슈얼리티 조건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는 판타지 세계에서조차 상대를 직접 공격하는 딜러와 상대를 몸으로 막는 탱커 역할은 암묵적으로 남성 플레이어로 간주되는 반면 이들을 돕거나 치료하는 서포터 역할은 해지라는 여성 혐오적 멸칭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성은 진정한 노동을 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인식과 관계가 깊다. 많은 게임에서 레벨이 오를수록 남성 캐릭터는 갑옷을 껴입지만 여성 캐릭터는 옷을 벗는다는 점도 여성을 노동과는 분리된 관조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이 그저 이성애자 남성의 자연스러운 취향이나 일시적이고 무해한 유의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이 소설은 게임을 하게 된 여성 양육자를 통해 일상적 노동과
관계 맺음, 자기 재현의 젠더적 위계가 어떻게 새로운 매체로 이어지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다시 현실의 질서를 강화하는지에 대한 문화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 아, 참 좋았고, 분석이. 그리고 지금의 남성적 성장이란 무언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혐오와 대상화의 언어로 여성과 약한 남성을 얼마나 잘 배제하느냐. 이게 이제 남성의 성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혐오 발화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경원이 승자가 된다. 아이와 당신이 경원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 혐오 경제를 익혀야 했던 것이다. 남중남고를 나왔던 저의 입장으로 정말 공감이 되는, 씁쓸하죠. 이는 아이로 하여금 투자와 관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스스로의 몸을 인식하거나 경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친구들과 관계 맺는 법을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아이는 모든 자원을 자기 개발의 경험치를 올리는 데 투입해야 했다. 뭐 이런 해설이 있습니다. 어 전 너무 공감하고요. 음. 하우스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뭐 이것저것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좋아하는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뭐 그 잘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심즈나 이제 키우는 캐릭터 그리고 그 욕구가 이제 캐릭터에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한 대화에서는 이제 여성이라는 어떤 퀴어라는 그리고 이제 차별이나 어떤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뭐 받는 입장에서 어떤 대화의 수단이 없는 그리고 뭐 혐오의 어떤 그런 카르텔 같은 걸로 빠지게 되는 그런 좀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승리랑 남자의 승리가 다르고 여자는 이제 뭐 당연히 이해나 어떤 감정의 소통이나 뭐 어떤 관계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게 더 우선이라면 남성은 이제 승자의 게임이라고 해서 1 티어가 무조건이죠. 우리가 이제 잘하는 게 무조건이고 물론 이제 그런 거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그리고 어떤 모든 것을 이제 잘하는 사람이 이제 그 좋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을 받는다면 그런 어떤 승리 공식을 따르는 게 뭐 중요하다면 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설의 그런 어떤 차원에서는 어 그런 어떤 생각이 또 적합하게 들어가긴 해요. 인생은 1 티어고 결국에는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한다. 이런 구조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걸 어떻게 소설의 형식으로 이 게임을 어떻게 아이를 어떻게 이 엄마를 어떻게 어 해석을 하면서 또 이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뭐 엄마의 이제 모성애도 중요하겠지만 아이가 이제 승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그리고 이제 사회성이나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어떤 대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좀 다양하게 좀 이렇게 끝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음. 일단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됐기 때문에 네. 저희가 30 분에 끝내고 싶었지만 벌써 네. 50 분에 다 육박하고 있어서 자, 음. 그러면 인제 뭐 마무리를 짓는 차원에서 별점을 주고 어 한번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소재 이거는 인제 소재가 살린 것 같아요. 게임이라는 건 너무 독특하기 때문에 재밌게 봤고 어 당신이라는 이 서술 방식 어 도 좋았고 그래서 한 별 4 개는 줄 수 있는 소설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혹시 파우스트 님은 어떻게 주시겠나요? 저는 뭐 이 소설의 어떤 그 에피소드는 요대로 이제 주된 내용은 사실 엄마나 이제 그 남편 이야기 혹은
이웃 이야기 혹은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일하는 얘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그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일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이제 뭐 다른 이제 사람들이나 뭐 아이들이 이제 있는 어떤 놀이터에서 이제 좀 이렇게 감정적인 어떤 그리고 뭔가 그런 어떤 유대의 끈을 이뤄낸 뭐 진짜 그 뭐 약간 좀 이미지도 좋고 아니면은 그런 어떤 사건이나 뭔가 하나를 던져주는 이야기도 좋은 것 같고 아무튼 뭐 이거는 그 제가 보기에는 소품인 것 같고 이 이외의 어떤 남편이나 어 음. 이혼 막 음. 재혼 뭐 결혼 어 그리고 뭐 딸 뭐 시집 보내는 거 뭐 아들 뭐 장가 보내는 거 뭐 이런 게 이게 아무리 써도 좋은 소재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점은 몇 개를 주시겠습니까? 별점은 그래서 뭐 3.7점으로 주겠습니다. 아, 높진 않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